내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 세금들을 잘못 신고했으면 경정 청구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네. 그러니까 세금 좀 다시 환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 법인입니다. 네, 오늘은 또 로뎀이 잘하는 아이템을 좀 들고 왔어요. 네, 억울한 세금 냈을 때 이거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될까? 로뎀이 최근에도 조세 소송도 많이 해드리고 최근에 조세 불복으로 안 끝나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막 도와드리고 있는데 로뎀이 이걸 참 잘해요. 그럼 국세청에서 안 싫어해요, 로뎀? 뭐 싫어하셔도 납세자가 억울하시면은 이겨드리는 게 맞으니까. 네. 억울한 세금 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컴퓨터 하나 놓고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때 공유 오피스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 직접 만들었어요. 로뎀 포레스트. 모든 지점이 넓고 쾌적해요. 비상주 고객분들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나의 사업 파트너 로뎀 포레스트.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억울한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소득이 발생해서 그리고 내가 재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세금 참 많죠. 집 갖고 있다고 세금 내고 집 살 때 세금 내고 집 팔 때 세금 내고 돈 벌었다고 세금 내고 내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때 세금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 가운데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세금을 억울하게 신고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이 대표적인 자진신고 세목이에요. 네 손으로 세금 신고하고 네 손으로 세금 내라. 이런 세금을 자진신고라고 하는데 이 세금들을 잘못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네. 그러니까 세금 좀 다시 환급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 경정청구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거를 기장하는 세무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락됐네. 3, 4년치 몰아서 환급받고 막 몇 천만 원씩 환급받고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유행이 있기 전에도 경정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부가세 신고했는데 매입자료 하나 누락됐어요. 종이 세금 계산서 있었는데 누락했네. 이거 다시 넣어서 부가세 환급받고 이런 게 모두 다 경정청구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건 꼭 하셔야겠죠. 네, 억울한 세금, 과오납 세금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정청구해서 무조건 돌려받아야 됩니다. 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홍길동이 사업을 하는데 매년 소득세를 잘 납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업장이 창업가면 50%에 해당하고 직원 채용을 해서 세액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창업가면 고용증대 이거를 잘 버무려서 엄청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네,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면 넣고 공제 빠지고 이런 거는. 근데 25년 창업부터는 이게 두 개가 중복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24년, 23년 과거의 창업부는 이거 뭐 두 개가 중복으로도 들어갔어요. 세금 막 몇 천만 원 환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는 내가 납세자인데 신고를 잘못했으면 돌려받는 거다. 근데 이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어 중에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너 왜 세금 안 내? 세금 왜 이렇게 신고했어? 하면서 그냥 고지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경정 청구가 아니고 그냥 경정이에요. 내가 신고한 세금 아니면 무신고한 세금 이런 것들을 그냥 경정해서 고지 때린다. 용어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뒤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이랑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경정 청구해서 세금을 돌려받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나라에서 세금을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조사 나와서 때리고 서면조사로 이거 소명하세요. 소명 못하면은 세금 때릴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 이거 뭐 소득 발생했는데 집 팔았는데 왜 세금 신고 안 하셨어요? 고지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 근데 이게 고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지서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국가에서 고지 얼마 할 거예요? 이거 3천만 원 정도 들래셨네. 3천 고지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기간 좀 줄 테니까 고지할 거니까 이거 그때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가 과세전접부 심사예요. 과세전. 그러니까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전 심사를 받겠다. 이 고지서가 합리적인 숫자인지 잘못된 건 아닌지 너네가 이거 진짜 숫자 잘 파악한 건지 이거를 한번 심사를 받겠다. 이게 과세전접부 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일의 기간을 주고 있어요. 이제 고지할 겁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해요. 이거 언제까지 세금 이제 제가 고지할 겁니다. 통지하고 통지서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 전적부 심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이제 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데, 나 막 글을 씁니다. 이것도 그냥 일종의 소송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저 억울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뭐 yes, or no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 기각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세금이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피.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텝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고지서가 나옵니다. 세금이 이제 그때 진짜 나온 거예요. 이 세금은 내야 돼요.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권장을 드리는 거는 간혹 가다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 세금을 안 내고서 조세 불복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고지서가 나왔으면 이 세금은 픽스가 된 거예요. 이건 어때요? 안 낼 때부터 이자가 붙어요. 이게 납부지형 가산세라 그래서 이게 연이자로 따지면 한 8% 정도 돼요. 내가 세금이 3천만 원이었으면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가산세로 계속 떼굴 굴러가요. 이게 계속 굴러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세 불복, 이제 다음 스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조세 이제 소송 단계가 뭐 2년, 3년 막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 거예요. 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그래서 저는 일단 내셔라. 이 고지서가 과세전적부 심사에서 져서 고지서가 나왔으면 일단은 내고 시작하자. 그리고 이기면 환급해줘요. 근데 이걸 안 내서 나중에 이자까지 내시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내놓고 조세 소송으로, 조세 불복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린다. 네, 과세 전적부 이제 졌습니다. 그럼 이제 조세 불복이라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조세 불복. 첫 번째,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 아쉽지만 이의 신청은 어때요? 가제는 개편. 세무서에서 나한테 세금을 때렸는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한테 이거를 좀 심사해 주세요. 이거를 이의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의 신청하면서 이겨본 적 거의 없어요. 가제는 개편 느낌이 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대부분 기각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이의 신청하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왜냐? 국세청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거는 근데 세무사님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이거는 케바케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 절차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과세전적부에서 져서 고지서가 나오면은 내가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럼 국세청이 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잖아요. 조사 단계에서 말은 해주는데 국세청이 정확하게 나한테 세금을 때린 이 기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면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이의 신청 단계에서. 그래서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장한테 손을 들고 이의 있습니다. 네, 기각 많이 나요. 이의 신청에서 한 번 이겨봤어요. 정말 억울한 케이스에서 한번 이견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조세 불복을 참 많이 했는데 이의 신청에서 인용 난 적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또 기각이 납니다. 기각이 나면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심판 청구까지가 행정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세무사랑 할 수 있는 소송 전 단계. 그래서 전심 절차라고 해요. 네, 용어는 좀 어렵지만 네,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나고 90일 안에 우리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심판 청구를 선호하는 측이기는 해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는 우리가 그 조세심판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판결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심판 청구는 약간 옆에요. 옆으로 빠져서 조세심판원이라고 세종시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심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심 절차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이제 심판 청구를 이제 꽤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인용 나서 세금 환급 받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이기면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뭔가 한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심판 청구까지는 세무사랑 하실 수 있다. 네, 세무사는 납세자의 파트너, 네, 납세자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타깝지만 기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는 법원이에요.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민사, 뭐 형사, 행사 이렇게 들어가죠. 행정소송은 국가가 나한테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1심, 2심, 3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길어집니다. 지금 로뎀 세무법인에서도 행정소송을 변호사님이랑 같이 짝짝꿍해서 2건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조세심판이랑 다르게 좀 루즈해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행정소송을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독립기관이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돼 있잖아요. 상권 분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해서 3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조세심판원도 어쨌든 행정부 소속이에요. 지금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 정부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심판에 저는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법원은 완전 독립기구죠. 법원은 사법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법률적인 거의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판단에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어떤 세무사님께서는 진짜는 법원부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오케이. 진짜 억울하면 가는 거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전심 절차에서도 세무사님들이 수수료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들에 대한 수수료 페이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억울하시다면 가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소송은 조금 더 독립적인 판단에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를 일단 제가 판단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진짜 억울하다. 죄송한데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 행정소송 가자. 이런 판단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금 안타깝지만 스탑을 또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은 심판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각결정이 나면 그것도 90일이에요. 90일 안에 1심, 네, 1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심 행정소송을 이제 가는데 만약에 1심에서 지셨으면은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이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지면은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할 수 있어요.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기간도 좀 여기서 달라졌죠. 90일 쭉 오다가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는 14일, 그리고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도 이제 14일. 이렇게 갈 수 있다. 열심히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억울한 세금을 절대 내시면 안 되거든요. 나라가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라. 이거는 내야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경정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어요. 경정 청구도 기각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국세청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심 절차로 갈 수 있어요. 조세 불복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제는 꼭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나왔는데 뭐 그런 조사관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밑도 끝도 없이 세금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억울함 토로해야죠. 법원 가서, 심판원 가서, 이의신청 가서 이런 구제 절차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로뎀 세무법인이 또 참 많이 도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상담 필요하시면 요청 주시고요. 연구 많이 해서 납세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로뎀 세무법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